참 어수선한 며칠이었습니다. 잇따른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 영동지방 폭설로 인한 실종과 사망 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 그리고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던 경주의 리조트 붕괴 사고까지.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들이 계속된 요 며칠 동안 지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사고공화국으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샀던 90년대, 바로 그 90년대에 어두웠던 과거를요. 여러 건의 사고라는 건 각각의 자리에서 저질러진 실수, 인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운의 동시다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각각의 사고들을 굳이 함께 묶어서 어떤 우울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요즘의 분위기는 언제부턴가 사회적 신뢰가 흐려지고 서로에게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국민TV의 주간 시사 총정리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상 10대 청년 세대가 당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슈퍼스타 K 방식으로 50만 명의 네티즌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열띤 토론을 거쳐서 저는 정치권에서 활동하지 않고 청년들 쪽에 있는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새누리당에서 그 감독인물 선정한 제가 선정이 돼서 비례대표로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변화와 개혁의 중심 통합진보당이 우리 사회 청년들을 대변할 2030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한번 했던 일 후회하거나 뒤돌아보기보다는 앞을 보고 계속 앞으로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청년이다. 청년 정치 참여의 현재와 미래.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들은 새싹들이다. 푸른 꿈이 자란다. 네, 우리 김선의 정치 돌직구, 시사 돌직구죠? 왜 이래, 오늘. 우리 시사 돌직구 오늘 메인 토크로 또다시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에 당에서 일하고 계신, 당과 국회에서 일하고 계신 두 젊은 여성분들 모시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나눠봤는데,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게시판에 보니까, 왜 새누리당은 안 모시냐. 진보당이나 다른 녹색당이나 다른 당도 다 이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다. 왜 민주당만 나오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도 새누리당 모시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TV의 그 매체 특성상인지 뭔지 아무튼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TV 역사상 최초로 저희 스튜디오 방송에 그 새누리당에 적을 두고 계신 우리 또 청년 당원 한 분을 모시고 또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또 우리 젊은 여성분 한 분 모시고 청년 정치 현재와 미래 주제는 이렇게 거창한데 우리가 새누리당 민주당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왠지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지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분 두 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을 맡고 계신 정은혜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청년 당원이시면서 대한민국처럼의 사무총장이자 이사로 계신 최기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새누리당! 반갑습니다.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은 많은 이 청취하시는 국민TV 우리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또 옛날에 라디오 21에서 방송활동을 하시기도 했고 또 민주당의 간판 스타 비주얼로서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많은 활약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또 TV 방송도 많이 타시고 또 가장 최근에는 그렇죠. 우리 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방송 활동 SBS 최후의 권력에서 놀라운 활약 그렇죠.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은혜 하면 이제 딱 누구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시지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나름 방송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데 그렇죠. 아직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열심히. 네,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기로 또 더욱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최기수님께서는 대한민국처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해요. 오늘
이쪽으로 나와서. 네네.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이제 청년으로 나오셨지만, 이제 대한민국. 요거는 저희가 그 청년 외교관이라고 해서요. 아. 그런 양성 기관입니다. 네. 청년 외교관 양성 기관. 외교부 소관의 사단 법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면서. 독도수호라든지 이제 사회 전반에 이제 대한민국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외교가 이제 가령 말을 하면 외교관이나 이런 뭐 국가의 관료분들이 하시는 게 다 외교가 아니라 국민들 하나하나가 하는 게 외교인데 그 외교에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도 수호, 아리랑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뭐 한국 문화와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활동을 하시네요. 이제 온라인에 보면 방크가 있듯이 저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그렇군요. 좋은 일이네요. 되게 대단한 일 같아요. 아무튼 거창한데. 거창하네요. 거창만 하고. 느낌만 거창,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그런데,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저희 8월에 설립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되셨네요. 6월,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창립총회를 하는데, 그 준비로 바쁘고 있습니다. 주목됩니다. 아무튼. 당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요? 근데 느낌이 왠지 명함의 느낌이 왠지 그런 느낌이 받은 건 저의 편견인가요? 이게 제대로. 이게 태극 마크. 태극 마크. 나 이렇게 빨간색만 보이지? 오늘 또 우리 최 기수.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파란색도 있는데. 최 기수님은 또 이제 새누리당. 빨간색 옷. 컬러인 우리 빨간색 가지고. 멋있네요. 왜 파란색 옷 안 입고 나왔어요? 정은혜. 요즘 파란색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저도 좀. 누가 파란색 입고 나온다 해가지고, 나 빨간색 입고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이게 추천해주신 분이 잘못 정보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바깥에는 파란색. 바깥에는 파란색. 오늘 이렇게 당의 컬러를 확실히 드러내는 옷을 입고 와주신 우리 최 기수님은 제가 그냥 최 기수 이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러드렸죠. 최 기수 이사님. 저 그냥 새누리당 쩌리로 불러주세요. 새누리당 쩌리. 우리 방송 분위기 너무 잘 캐치하고 계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이렇게 저렴하게 가도 된다. 우리 편하게 말씀하시라 했더니 금방 이렇게 딱 캐치하시고 따라주시는 센스. 오늘 느낀 점이 정은혜 부대변님과 방송을 하는데 제가 새누리당에서 좀 급이 제가 좀 격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은혜님보다 살짝 좀. 방송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방송을 이제 몇 번 안 해봤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초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색하면 어쩌나. 청년들끼리 어색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래도 또래기 때문에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금방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하기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기에 한 것 같아요. 저희 정은혜 부소장님께서는 83년생. 네, 83. 83이면은 실례지만 83이면 몇 살인가요? 이제 저는 항상 만으로 이제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29. 만으로 30. 만으로 30. 네, 32살. 우리 최기수 이사님께서는 85년생. 영맨이다 진짜. 정말 풋풋하네요. 액면가는 아닌데. 아니에요. 되게. 제가 20살 때도 이랬어요. 진짜요? 원래 안 냈는다. 약간 그러니까 20살 때 이렇게 살짝 일찍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이 그 외모로 한 50대까지 쭉 가요. 그러니까 계속 동안인 거야. 50대까지. 그렇죠. 살 빼지 말라고 살 빼면 정준하처럼 녹아내린다.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주의하고. 아니 되게 매력적이세요. 외모가 호감형이세요. 우리 진짜 언제 그 보이는 라디오나 정말 지하 카페에서 공개 방송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또 다행이다.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아니 이미 우리 PD가 사진 찍어서 지금 올리고 있으니까 게시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처음으로 우리 국민TV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주신 우리 새누리당의 최기수 이사님 그리고 이제 여성 리더십 센터 그 민주당 산하의 여성 리더십 센터의 정은혜 부소장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청년 정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제 두 분 젊은이들이 청년으로서 정당 생활 그리고 정치계라는 곳을 이렇게 활동해 보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정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런 청년들의 뭐 다양한 의견들 뭐 사실 많이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여러분이 우리 당의 미래입니다. 막 이렇지만 과연 얼마나 정말 그렇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상대 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싶으신 거 뭐 이렇게 신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 손님이시니까 우리 최기수 이사님부터 정치에 원래 관심 많으셨어요?
뭐, 항상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특히 뭐 정치에 관한 부분들은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새누리당의 정치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새누리당에 뭐 정치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대학에서 봉사활동이랑 이제 학생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성세대가 그걸 다 해결해 주느냐,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결국은 학생들이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표출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툴고 해결할 방법보다는 오히려 떼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원권에 있는 대학에 나왔고 거기서 총학생 회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강원권 18개 대학이 이제 총학생 회장 연합을 또 11년도에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제 대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해보고 해결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가장 크게 됐던 게 뭐냐면 취업이잖아요. 그렇죠. 니들 그 고민이 뭐냐? 취업이다. 아니, 그럼 보통 말하면 대학이라는 게 이제 취업만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 그럼 좋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취업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취업 박람회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대학 중심이지 거의 학생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총학생회가 모여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취업 박람회를 했죠. 네, 강원도권으로. 강원도권에서는 최초로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전국에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여기서 제가 이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세요. 되게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비판하세요. 좋아하는데. 민주당 좋으면 민주당에서 하지 왜 새누리당에서 하고 그래요? 뭐 그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출신이. 막 이래. 어떻게 오늘 분위기. 네, 그건 아닌데. 네. 민주당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이 막히잖아요. 도도 찾아가고 뭐 이런 분들 찾아가는데 사회 문제를 가장 관심 있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하니까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가장 거기서 우리가 밀접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하면 국회의원들이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2년 총선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권에 국회의원분이 몇 분 계셨어요. 민주당 의원님 계시고 새누리당 의원님이 계셨는데 다 찾아갔죠. 그때는 제 당적이 없으니까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도 찾아가고 의원님도 찾아가고 새누리당 의원님도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의원님께서 더 많이 도와주실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기도 하고 당시. 그러니까 또 대학생이 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모 의원님이었는데 지금 막 추측하고 그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막 되게 잘해주시고 뭐 이랬는데 차 마시고 그래 뭐 어쩌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막 그랬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님을 찾아갔죠. 의원님 찾아가니까 약간 시크하시더라고요. 역시 여당 의원님들 시크하시다 이랬는데 좀 남자 의원님이신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확실하게 말을 해. 이래서 그럼 제가 공기업 유치하고 싶은데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공기업에 인턴 자리라든지 내지는 저희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원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특혜다. 그건 특혜니까 안 되고 모든 기업은 뽑는 그게 있고 그 기준이 있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건 안 된다. 대신 그럼 요렇게는 어떻게 했느냐. 설명회나 직접 와서 이런 걸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걸 협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기식경제부 및 이렇게 그 공기업에 있는 그런 분들이랑 연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취업 박람회 공기업이 실제로 인턴도 채용을 했고요. 그런 게 행사를 아주 성공리에 치를 수 있을 그런 베이스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새누리당에 대해서 저도 정말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지 당시 한나라당인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의원님 한 분을 통해서 굉장한 저에 대한 제가 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뭐라고 해야죠? 감사함? 뭐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정치가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이런 네, 정말로 도와주시구나.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졌던 편견 이런 게 정말 깨지고. 네, 깨지고. 부딪히도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단하고 이랬던 것도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아이도 인연이 돼서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뿐인 것보다는 진정성 있게 뭘
어떻게 도와줄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쉽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한나라당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호감이 가면서 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이 새누리당 쪽에서 좀 저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뭐 정치적 이제 사상 이념을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다리 보이기 시작했다. 예, 그게 제가 이쪽으로 오는 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었죠. 보면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된 뭐 그런 기원이라거나 개인적인 동기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좀 그러니까 길었나요?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말하면서 이제 말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길게 말씀해 주셔도 아니 얼마 전에 택시에 뭐 김태원 씨인가 그 누구죠? 그 팝 뭐 하시는 분 있잖아요. 팝 칼럼니스트? 그분. 그분이 말이 너무 김태훈 씨. 김태훈 씨. 그분은 항상 말씀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달변. 근데 저도 말을 많은데 걱정을 좀 돼가지고. 그분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니 좀 알아서 눈치를 주시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치는 막연히 멀고 어렵고 좀 이렇게 여의도에 있는 그 동그란 지붕집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넥타이 메고 하는 그런 고담 줄론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기수 이사님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자기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고민들, 학생 동아리에서 갖고 있던 고민을 들고 민주당 의원에게도 가고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갔을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건데 우리 게시판 보니까 새누리당 최기수님 환영합니다. 환영의 메시지. 우와 별일이네요. 왜 어째서 새누리당 지지하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살 많이 맞을 거라. 와우 대박이다. 막 손수조님 나오나요? 막 이런. 우리 또 정은혜님은 약간 그 민주당은 정은혜, 뭐 새누리당 손수조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매칭이 되는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정은혜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조님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아무튼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수조님 대신 이렇게 최기수 이사님과 함께. 제가 한번 보고 싶었었고 예쁘시고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자자했어요. 미인이시라고. 정은혜님이 좀 이쁘시긴 하시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 저라고 그게 아니라 저랑 저랑 방송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분들 많아요, 좀 이게 통해서. 워낙 이게 이쁘신 걸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방실방실 이쁘신 걸로 유명하신 또 우리 정은혜님, 우리 또 여성 리더십 센터, 민주당의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을 맡고 계신데 뭐 많이 고위 당직 그러게 뭐가 부소장 여성 리더십 센터까지는 그래요. 근데 부소장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삼선 의원급 포스가 확 납니다. 그건 좀 아니고 이제 부대변인으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부대변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민주당의 역사상 아마 최연소 상금 부대변인일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부럽습니다. 깍대기 좀 건너뛰는 얘기긴 하지만 어째서 그러한 영광을 본인이 얻게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놀랐거든요. 민주당의 우리 부대님께서 저를 정부대로 많이 부르세요. 그러니까 정부대 이렇게 많이 부르세요. 이게 그 어리고 민모의 여성분이라고 하셔서 참 놀랐는데 어째서 본인이 그러한 그 민주당 역사상에 없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되셨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 그 청년비례대표 선출 과정이 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슈스케식 청년비례. 그래서 지금 김광진 장하나 의원님께서는 지금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뭐 일반 이제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쟤네들 뭔데 저 어린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비례대표로 한다느니 뭐 부대변인 한다느니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정치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지만 저도 뭐 막연하게 한 40, 50대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제 청년비례대표 제도 뭐 그게 있다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가 이제 뭐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처음에 이제 한 400명 정도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서류 면접이 있었고 또 캠프에 2박 3일 정도 가가지고 저희가 직접 법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법안도 발의하고 그다음에 대변인 브리핑 시간이 있어서 브리핑 대변인처럼 똑같이 저희가 하는 그런 모의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고 뭐 모의 의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거기서 점수가 매겨져서 이제 16명이 선출이 되고 그 이후에 4명이 선출이 된 거죠. 이제 20대 남녀, 30대 남녀. 그래서 김강진 장하나 의원이 30대 남녀가 된 곳이고 저는 이제 안상현 씨랑 같이 20대 남녀 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모르시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가 잘 알리지 못했죠. 요거는 나중에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하는 점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홍보, 예, 그거 정말 새누리당 잘한다. 새누리당이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또 젊은 층들에 어필할 수 있는 또 그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또 젊은이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예, 그리고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은 어떻게 뭐 많이 알려진 얘기라 이제 뭐 인터넷에 정은혜 이렇게 쳐보면은 좀 나오기도 하는데. 왜 정치인가? 왜 젊은 여성이 사실 나도 정치에 해봐야지 이렇게 관심을 갖기는 사실 좀 어려운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좀 뭐 간략하게.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막 나중에 악플 달리고 이런 게 너 어디 뭐 뒤에서 봐주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뭐 가난했다고 했는데 뻥 아니니. 네, 뭐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 그런 악플 봤어. 그래요? 네, 봤어. 어디서 봤어? 아니 쟤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기 집 가난했다 그러는데 그 집만 아니야? 너무 멀쩡. 심지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근데 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이제 뭐 목회를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가난했다기보다는 부모님께서 그 돈을 다른 데에 쓰신 거죠. 예를 들면 뭐 미혼모 집을 운영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 좀 제가 뭐 반지하에 27살까지 살았는데 대신 미혼모들은 2층에 이제 집을 얻어서 미혼모들이 살게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노인분들 무료급식을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넉넉지 못했는데 엄마가 막 쌀을 외상으로까지 사셔서 이제 무료급식을 하신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사실 돈이 없었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선생님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고1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에서 그때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한 명씩 그 가정 형편 어려운 사람은 그 뭐 월사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끝나고 이제 교무실 가서 신청을 했죠. 근데 선생님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장난하냐고. 네가 뭔데 그걸 신청해? 네,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밟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교무실에서 막 울어버렸어요. 나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막 울다가 나중에 선생님 따로 부르시더니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 뭐 이제 서류 이제 제출하는 게 있죠. 가게 형편이 곤란하다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해서 이제 저는 3년 동안 거의 등록금을 안 내고 다녔죠. 급식비도 이제 가끔씩 이제 면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애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장학금을 줘야겠다 했는데 좀 돈 벌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거는. 그래서 그런 재주는 없고 그러면 나도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 정책은 굉장히 작은 정책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왜냐면 당시에 막 할머니는 야 좀 가정 형편 어려우니까 그냥 상업학교를 가라.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인문계 학교를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정부의 보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책을 해야겠다 해서 나중에 이제 한 40, 50대쯤 돼서 국회의원이 돼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뭐 정치학과를 계속 이제 학부 석사를 이제 마치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죠. 그래서 당 활동한 거는 근데 한 10년 돼요. 이제 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뭐 율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했죠. 뭐 DB 작업하고 뭐 커피 나르고부터 정말 바닥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 그 청년비례 되기 바로 전에도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청년비례를 통해서 확 나타나신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그렇죠. 당과 선거 관련 있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하고 계셨고, 그렇다면은 뭐 다시 최기수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냥 최기수 씨라고 할까요? 네, 나이도 어린데. 그러게 우리 85년생이면 나보다 몇 살 어린 거야? 야 여기서 악플 떠서 얘 뭔데 이사야?
우리 계산 아니 근데 아까 새누리당 이사라고 하는데 청년 이사라는데 그런데 당에 쩌리 최기수님 그래요 최기수님 네, 최기수님 어디 우리 게시판 굉장히 부소장도 아니고 쩌리인데 웬 쩌리 아무튼 그 뭐 새누리당 쩌리이신 우리 최기수님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년생이면 진짜 영맨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85년생하고 얘기해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근데 오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잘하시네요. 네. 되게 편하게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게시판 그래 속을 따고 있어. 우리 게시판 보니까 소녀님께서 최기수님 들어보니까 수긍할 만한 이유네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무래도 중요할 테니까요. 슬픈 삐에로님께서는요. 힘없는 야당보단 힘 있는 여당 지지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하긴 그게 이제 실제로 내가 어떤 무슨 나의 뭐 생활적인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최기수님 얘처럼 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취업에 관한 어떤 거를 자기가 주도해보고 싶은데 막상 길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사실 정치인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걸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쪽에 끌리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뭐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최기수님께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대선 뭐 선대위 활동을 했죠. 뭐 정은혜 부대변님 잘 아시겠지만 선대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직책이 엄청나죠. 저도 명함 청구. 한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저도. 저는 강원도권이 베이스니까. 강원도. 그리고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쪽에도 했고 했었는데 저는 주로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 태백이라는 곳에서 저는 자랐어요. 다 아시죠? 탄광촌. 네네. 정말 촌에서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강원도 사투리 한번 해보세요. 네. 강원도 사투리. 의견 중에 나올 겁니다. 이제 하다가 보시면. 기다릴게요. 네. 아니, 아실 수도 있어요.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약간 억양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억양이나. 근데 외모는 약간 이게 강남. 그러니까 외모는 약간 강남필이야. 여기 안 보인다고 뻥을 내고 그러지 마세요. 좀 힘들고. 대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도 좋아하고 제가 다니던 곳에 유경수 여사님께서 지어주셨다고 뭐 제가 들은 그 공업고등학교도 있어요. 태백 기계공고라고 있는데 뭐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 시절이죠. 네네. 당시 제가 당을 이제 지지하면서 와서 선대위에 들어오면서 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통령이신데 그때 후보 시절이죠. 그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강원권 중학생회장 그런 연합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제 후보님인데 강원도에 와서 대학생들을 만나시겠다. 회장 중학생 회장들이랑 만나고 싶다. 직접 만나시겠다. 그래서 저한테 저한테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18개 대학인데 이제 다 안 오시더라고요. 한 13개 대학 정도 와가지고 회장님 대화를 해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이랑 가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도는 말, 막 들은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사실 걱정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회장들이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그 선거 캠프 관계자랑 얘기할 때도 저는 질문 만약에 미리 받고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그런 거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지지 그런 거보다는 뭐 방송용으로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하셔라. 그러니까 뭐 그게 더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다. 후보님 그런 거 다 괜찮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강원도권에도 그 사립대학인데 문제 뭐 예를 들면 재단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많죠.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저도 직접 만나본 적은 있지만 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나 토론과 이런 거를 뭐 가까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18개 대학 그 분들이랑 한 1시간 가량 대화를 하는데 정말 뭐 대본도 없이 했는데 정말 대학 문제의 세세한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정말로 제가 놀라운데요. 깜짝 놀랐죠. 네. 사실 저도 뵌 적이 없으니까 사실 TV 보는 모습들만 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아시겠지만 저는 좀 강원도 촌 사람 남자라서 그런지 조금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명분. 네. 근데 이게 그분을 뵙고 나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남자로서 감도 있고 그냥 딱 봤을 때 부분, 그건 개인적인 감이겠죠. 내가 이분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이게 진짜 마음속으로 우러났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명분보다는 그냥 내 꿈을 위해서 가는 게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선대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미래세대위원회라는 걸 했거든요. 네. 짐승수조 전 위원장이죠. 했을 때 전국 투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 총선 끝나고 새누리당이 넘어오는 시점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내지는 제 주위 친구들한테도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새누리당 간다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너가 왜 가냐부터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까지도 균연이 생길 정도로.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은 지금도 야당 지지한 친구 있고 여당 지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워요. 술 먹고 싸우는데, 네. 네, 그럼 항상 주먹으로 싸우진 않고 말로 싸우는데 제가 항상 이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기는데 결국 그러면 남는 게 없죠. 이겨봐야 뭐 이겨봐야 목표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걔네가 뭐 여기 찍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스킨십을 했죠. 스킨십? 네. 어떤? 그러니까 정책 홍보도 하고, 네, 프리허그도 하고 이게 처음인 거죠. 새누리당 아마 사상 처음일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 민정당 가서 직접 저희가 무슨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르겠어요. 손수조라는 사람의 에너지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의 지역의 도당이라고 하죠. 17개 시도당에서도 다 와서 각 지역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뭐 특정 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거리에 가서 스스로 만난 거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얘네들이 왜 이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하, 새누리당 얘네 왜 이래? 왜 이래? 저 처음에 거부감을 가졌는데, 네.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냥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쭈뼛쭈뼛. 그렇죠. 근데 제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를 땅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목소리가 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4명이 앉잖아요. 그럼 이제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상 3대 1이 됩니다. 거의 대충. 저희는 한 30%대 그러니까 20대라고 본다면 30%대 초반 지지율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37% 투표하셨지만 그 정도죠.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은 4명이 같이 술을 마시면 3대 1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제 얘 혼자 말해봤자 이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주눅이 들어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키보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라고 뭐 애국보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인터넷 활동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은데 오프라인에 왜 없냐. 말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말하기가 무섭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근데 제가 직접 느꼈던 게 제가 새누리당 간다고 하니까 뜯어 말리는 거죠. 주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비하하는 말까지 하면서 뭐 좋냐. 이러면서 막.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딱 알겠죠. 저는 근데 그래도 이 정도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쥐가 뭐니, 쥐가.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농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좋냐. 물론 개인적으로 니네들이 그냥 성향이 있지만 나 선택은 이미 했다. 네, 했다. 했다. 근데 그런데도 애들이 계속 말리니까. 지지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특성이 야당 친구들은 완전 뜯어말리고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지지하는 게 생각이 있는 애면 이걸 지지해야지. 이런 거고, 얘들은, 야, 너 미쳤냐. 이런 식이니까. 저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조금 있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너무 많이 갔네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대선을 활동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전국 포스트잇 같은 거 하나하나씩 받았잖아요. 포스트잇? 예. 그 친구들한테 안아주고, 원하는 거 적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대통령께 전달을 했거든요. 직접. 17개 시도에서 하는데, 청년 빨간 운동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데서 이제 직접 전달을 했는데, 가장 또 제가 감동받았던 게 대통령 집무실에 그게 있답니다. 그 젊은이들이 그러면 이제 건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내용들을. 포스트잇. 이 판이라고 하죠. 판넬을 만들어서 드렸다. 아하. 그게 사진도 있어요. 제가 한번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청와대 대통령님 집무실에 있다. 그것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요? 대통령님 집무실에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정책에 참고도 하실까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면 굉장한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 분야만 신경 계속 써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 있음으로써 항상 그러니까 뭐 일을 하시다가도 청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다짐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보람에 남습니다. 남는 일. 네, 저희가 했어요. 재밌네요. 뭐 새누리당 저희가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뭐 그렇죠. 새누리당의 젊은 분한테 뭐 이렇게 그쪽에서 선거운동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비하인드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 정은혜님은 우리 정은혜 부소장님 뭐 대선 때 뭐 텔레비에서도 뵙고 뭐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도 뵙고 많은 활동하셨는데. 우리 대선에 참여하셨을 때 맡았던 역할, 그리고 뭐 그런 현장에서 느낀 점들, 지금 이제 최 기수님이 쭉 얘기해 주신 대로,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뭐 직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거는 이제, 대선의 선대위에서도 부대변인을 맡았다는 거, 그래서 부대변인 하면서 그 청년 문제에 관한 것들은 제가 계속 브리핑을 했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테마를 나눠서 뭐 주거로 고통받는 청년들 아니면 뭐 취업으로 스펙 때문에 해서 그날 이렇게 해서 릴레이로 이제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정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청년 정책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으로 청년 정책집 그 책도 만들고 그래서 대학가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트럭을 하나 빌렸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에서 이제 청년 정책을 설명하고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뭐 마이크 잡고 많이 활동도 하시고 뭐 텔레비 인터뷰도 뭐 나가시고 노란 잠바 입고 네, 그거 TV에 뵀을 때 노란 잠바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좀 맞는 걸 드리지. 그게 제일 작은 거였어요.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좀 그 현장의 느낌. 저는 이제 선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막 선거는 축제다, 막 이러면서 괜히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선거가 좋은데, 민주당, 사실 그 당시에 선거 자체가 조금 전략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취지는 좋았죠. 뭐 청년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뭐 이런 기획들, 브리핑도 다 기획이 좋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의 보도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의 말을 딱 듣고, 딱 느꼈을 때, 민주당이 이런 정책 하는구나. 민주당이 우리를 위해 이런 걸 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자체도 그런 게 좀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 원하는 말, 그들이 정말 듣기에 편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전달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 정치인분들의 뭐 언어라는 게 사실 정치인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게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대중에게 전해지는 공약집이나 현수막이나 홍보물에도 그냥 끼리끼리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그냥 쓰여진다는 게 그게 저는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딱 받아들었을 때 이게 뭐 대충 좋은 거는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런 괴리가 좀 없어지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 홍보 관련해서도 이제 현수막을 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민주당은 현수막 뭐 색깔부터 해가지고 크기 그다음에 위치까지 저한테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무슨 동 어딘데요. 여기 현수막 없어요. 현수막이 그리고 뭐 자리가 잘못돼 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워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그래서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걸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하거든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 근데 새누리당은 그거를 한마디로 비정규직 차별 없이 한마디로 풀어버리잖아. 너무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하나하나 세세한 거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 면에서는 너무 많이 부족했다. 그렇지. 그런 역량은 사실 민주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현수막에서도 그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그 여러 가지 생활 공약 중에서 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그게 사실 되게 굿딜이거든요.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100만 원으로 다 커버가 된다니. 그런데
현수막에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이라고 이제 딱 민주당 써붙여 놓으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뭘까? 네, 맞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르신 임플란트도 의료보험으로 딱 한마디로 치니까 어르신들이 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정책 홍보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한 번에 듣고 딱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민주당의 의도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지향점 같은 경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달 방식이 많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좀 안타까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뭐 잠깐 쉬면서 우리 업앤다운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그리고 가장 악평을 받은 인물을 선정합니다. 업앤다운.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확 뜬 사람 바로 남해해경 특수구조단의 신승용 경사와 이순영 경사입니다.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며칠 만인 17일에 부산에서 다시 비슷한 사고가 터졌네요. 해상에서 급유를 하던 선박 두 척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선체가 손상되어 기름이 새어나온 것인데요. 이 사고를 막기 위해 출동한 해경대원 2명의 살신 성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수구조단의 신승용 경사와 이순영 경사의 이야기입니다. 30cm 크기의 선체 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름을 막기 위해 이 두 해경대원은 헬기에 연결된 로프를 타고 내려가 위험한 작업을 해야만 했는데요. 선체에서 나오는 기름은 직접 닿았을 때 상당히 유해한 유증기를 뿜어내는 벙커CU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출 당시에 온도가 50도나 되었다고 하니 두 해경대원의 고생, 짐작도 가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두 해경대원은 선체벽에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헝겊과 쐐기 등 장비를 이용해서 유출구를 막아냈다고 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 온몸에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해경대원들의 사진이 그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두 분 대원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 항상 자신을 뒤로하고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시사 이슈에 다운, 딱 떨어진 분은 바로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입니다. 친박의 실세로 최근 정치 사안들마다 부쩍 잦은 논평을 내고 계셨던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당 안에서도 사무총장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꽤 있었다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크게 한 건 하셨네요. 홍문종 사무총장이 소유하고 있는 포천의 아프리카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당계약과 학대에 가까운 기숙사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홍 의원은 이 건에 대해 잘 모른다, 관련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홍 의원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 발뺌할 여지가 없게 되었네요. 결국 홍문종 의원이 사과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급여 등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하는 등 국회의원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렵게 만든 박근혜 시계를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던 홍문종 의원님, 이제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네, 다시 메인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청년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 새누리당의 최기수님과 우리 민주당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으로 계신 정은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막 장난 아니에요, 정은혜님. 지금. 네. 왜요? 되게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되게 격이 없이 여러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 질문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너무 얘기가 열띠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질문 지금 한 25개 중에 3개도 못 나갔어. 게다가 게시판은 막 터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기수님을 처음 뵙지만, 이렇게 국민TV에서 새누리당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친구가 나왔다는 거. 최초. 같이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손수조 신상 털지 마세요. 최기수. 아니 저도 이제 손수조 위원장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이가 요즘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정책으로 싸우자. 저는 그건 언제든 환영이거든요. 근데 정책이 아닌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냥 뭐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사실 기성 정치인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뭔가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섹시하다 그래요. 네, 그렇죠. 아름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들은 조금, 그러니까 농담으로 된다. 제가 산별노조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러니까 당은 다르지만 직업이 같잖아요. 네. 정계 산별노조. 네, 산별노조 만들자 이런 얘기도 그거 했었고. 사실 있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요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들이 조금 더 사이좋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정책으로 싸우고 정책으로 토론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 팟빵 게시판에도 많은 우리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께서 우리 새누리당의 영맨께서 출연하셨기 때문에 뜨거운 반응 여러 가지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아니 욕은 없고요. 우리 또 조합원님들 뭐 욕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나쁜 것도 얘기할게요. 뭐 일단 이제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김선님 게시판 읽으실 때 많이 좀 가려서 읽어야 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게시판을 보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시는 이렇게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비판을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시고 정말 합리적으로 다들 이제 최기수 씨를 비판하시더라고요. 같이 봐요. 여기 공갑빈다. 화살 많이 날려주세요. 네, 화살 많이 날려주세요. 우리 최기수님께 공갑빈다님께서는 어찌됐건 최기수님이 정치를 계속 하신다면 부디 진정한 보수, 건전한 보수의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 있었고요. 뭐 지난 대선 공정인지 부정인지 뭐 이것도 한번 최기수님께 물어봐 달라는 이런 리퀘스트가 있었고요. 뭐 새누리당 개인사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서 보일 거예요. 그 문제를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함께 해결해야죠. 함께 해결해야죠. 그리고 뭐 포스트잇 붙여놨다고 실천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은 4년 내내 그냥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 최 교수님 어떠세요? 뭐 이런 게시판의 뜨거운 반응 뭐 일부 예상은 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인기 많을지 대학 이후로 처음인데. 대학 때 인기 많으셨구나. 대학 때에서 악플 많이 달렸습니다. 악플 왜 대학 때 왜 악플 많이 달렸어요? 익명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저도 경선을 했는데 사실. 어떤? 저는 뭐 그 총학생회장. 그랬었는데 뭐 이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어느 한 대표를 해보니까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한 집단 내지는 계층이나 이런 걸 대변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얘기했던 게 느꼈던 게 뭐냐면 다양하잖아요. 너무. 그쵸. 사람이 다양한데 이거 하자고 했는데 반대하는 애들은 그러면은 결국은 반대 논리를 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방법들은 그냥 항상 의사결정 기구로만 의사를 결정을 했어요. 네. 학교 내에서도 의사결정 기구가 있으니까. 공식적인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수결로 하고 그런데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욕하더라고요. 뭐 네. 입장 자기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새누리당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라든지 무조건 협의를 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갈게요. 뭐 다음 질문부터는 두 분이 뭐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난상 토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뭐 딱히 어떤 형식을 추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상대당 이런 점은 참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다. 이렇게 우리 정은혜 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새누리당. 근데 제가 아까 홍보 얘기를 잠깐 먼저 조금 드려가지고, 먼저 한번 저 듣고 싶어요. 그 민주당 잘하는 게 뭐예요? 제가 궁금해요. 민주당 뭐 잘하고 있죠? 정은혜 님이 지금 최 교수님한테 먼저 민주당이 잘하는 거요? 사실 제일 부러웠던 게, 슈퍼스타 K 뭐 방식으로 인한 그거였었는데, 뭐 문제점도 분명히 뭐 있었고, 그러니까 흥미를 끌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제가 절차적인 뭐 이런 문제도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지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그래서 상대방 칭찬해주고 배워야 할 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젊은 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이게 뭘 잘하든지 간에 못했든지 간에 젊은 층이 더 지지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럽고 상대당이 뭘 잘하는지 내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당이 뭘 잘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메이네요. 이거 혼날까봐. 네, 그런데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부당까지 완전 네, 맞아요. 네, 진짜 경부당 엄청 좋아하는데 대학 가면은 안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그걸 인식을 하고 계시군요. 새누리당이 그래도 아니 확실히 현장에 가면 다양하게 느끼죠. 어르신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네, 어른들은 뭐 그냥 뭐 앉으라고 일단. 근데 사실 저희도 대학 가서 그렇게 막 환영만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저희 쪽이 더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홍보 얘기는 잠깐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그거잖아요. 뭐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런 얘기들 하세요. 새누리당은 진보는 부패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부패가 없었습니까? 어느 정부나 어느 시대나 불편은 있죠. 근데 지금 그 토론이 주제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그치 너무 그쪽으로 저는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건 그래서 부패라기보다 이제 진보의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이제 뭐 선거를 나가거나 하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 전에는 맨날 싸운대요. 서로 막 싸우다가 선거 때만 되면 하나가 돼서 확 뭉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선거가 없을 때는 사이가 좋아요. 뭐 형님하고 동생 하다가 사이가 너무 좋다가 선거 때만 되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간단한 예라고 그냥 뭐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느끼는 게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저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집 안에서 싸워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집 안에서 싸우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야를 보면은 뭐 우리가 그래서 항상 공격하잖아요. 야합이다. 선거 때만 되면 또 뭐 통합이니 뭐니 해서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뭉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또 크게 또 그게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도 물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 부각이 안 될 뿐이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막 나가서 당 만들고 이런 분들도 우리도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신방연대. 네.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죠. 있는데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 공격이라는 거 봤을 때 이제 양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분열됐다 뭉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뭉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개파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친박 친이 이렇게 딱 나눠지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줄을 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파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개파 무슨 A, B, C, D, E, F, G,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래서 그런 개파들이 막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념이나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뭐 지향한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발목이 잡힌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민주당이 조금 더 하나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 되길, 네. 그러시면은 반대로 뭐 지금 이게 뭐 칭찬을 하시면서도 이게 조금씩 이게 약간 디스를 했죠. 가시가 살짝 했는데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부패디스 이런 거 가시가 있긴 했는데 저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아예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우리 거? 최 교수님께 생각하는 민주당 이런 건 좀 너는 별론 것 같아. 이런. 개인적인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대신 짧게. 네, 짧게. 죄송합니다. 길게 안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분량상. 네. 뭘 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데, 욕은 안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대선 1년간 보면 대선 불복이라는 이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권이 5년이잖아요. 네. 예,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과를 가지고 성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면은 일단 하게끔 두고. 예, 그래서 뭘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못했거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시작인데 뭘 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안 해주면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하고자 하는데 태클을 걸고 이러다 보면 5년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 결국은 성과가 없게 되고 이것도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목 잡기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발목 무조건 안 돼야 되는 거는 사실 뭐 다 안 되겠죠. 다 하면 안 되는 문제겠지만 야당에서는 네. 그래도 정권에 이제 시작하고 한 그 중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크게 소위 말해서 크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협조를 해주고 선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망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이 사실 대선 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 때 이제 그거 미리 이제 깔아놓으려고 선진화법 통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불복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어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5일 만에 대선 이거 당선 무효다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재검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김무성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김무성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하고요. 그래놓고서 툭하면 종북이니 대선 불복이니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저희를 껴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고 프레임 하는 거는 약간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 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프레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북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엮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이 안 담궈져 있으면 물이 옷이 안 젖잖아요. 근데 옷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옷이 다 젖진 않아도 젖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재 커피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권력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는요,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칼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견제와 균형이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 거고요. 대통령제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사실 민주당이 이것도 못했어요. 이건 저는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견제를 못했다고요? 아니요. 견제를 못한 게 아니고 대선 불복이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댓글이 몇백만 건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특검을 하지도 못하고 조사를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김용판이 무죄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권은희가 어떻게 수사 진짜 권은희 얘기하면 수사과장님 얘기를 하면은 거의 무죄가 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법을 전공했는데. 네, 법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증거가.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 김용판이 무죄다? 김용판 무죄가 나올 수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이 법리적으로 따지면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형법정주의죠. 그러니까 형법에 있어야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무슨 나쁜 짓을 지어도 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건 뭐예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법을 주는 것은. 그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이 가장 큰 게 뭐죠?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죠. 증거에 대한 증거가 일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은 이제 검찰에 있습니다. 공소권이 있는 데서 거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17명이 증언했나요? 근데 조직의 특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17명 중에 한 명만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걸 한 명의 말을 믿어서 재판부가 17명이 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단편적인 예로 하나만 두고 얘기를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판결이 다 안 났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일단 그날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대선 선거 한 2, 3일 전이었죠. 그때 이제 그 수사 결과 댓글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점, 이제 그거 자체를 그분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그 인원 몇 명이나 이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요, 여기 이제 질문을 제가 오늘 읽다가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그 정치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영화도 나왔었나요? 예, 영화에도 나왔는데 어떤 분이냐면요.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이 어땠냐면 대영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번창하고 나라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상업의 기초가 됐던 거죠. 노예 무역 자체가.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매국노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예 무역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지 말자고 해. 근데 그분은 그 평생을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노예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건도 그렇죠. 그분은 노예 제도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폐지가 됐죠.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정치라는 거는 어떤 그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 또한 함께 반영하고 배려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새누리당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당대표로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는데 쩔이라가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뭐 좀 그럼 약간 가벼운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어떠세요? 좀 새누리당은 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정은혜 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정치인으로서 또는 이제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난 적 있는지. 이 의원님은 되게 괜찮더라. 뭐 이런 점에서 좀 본받을 만하더라.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그때 도와주셨던 의원님 실명을 거론하자면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 궁금해요.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님이세요. 지금 법사위 계시죠? 예, 법사위 간사시고 그런데 어제 또 놀라운 활약 하셨던데.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못 봤어요. 검색해보세요. 어제 뭔 일 있었나? 네, 그랬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제로 일을 해보지 않았고. 근데 그분이 말했죠.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처럼. 그리고 확실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쓸데없는 희망 고문 안 하시고. 그리고 딱 되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를 낮추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성과가 나니까 또 감사함도 느끼고. 이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까 무슨 영국까지 가셨는데 전 요즘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KBS에서 하는 드라마죠? 그분 그 작가님이 그 국회 보좌관 몇십 년 출신이시죠. 그래요? 몰랐네. 그 이인임 대가 요즘 너무 멋있는데 안 보시죠? 꼭 보세요. 그래 재밌어요? 이인임 대가 명언들이 몇 개 있는데 전 거의 정도전 지금 원래 옛날부터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신진 사대부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몽주랑 원래 되게 중마고우신데 결국은 이제 극진 개업하시고 이분은 온건 개업하시니까 정도전 분을 약간 존경을 하는 게 이런 결단을 내렸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업고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는데 그분이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들 중에 가장 크게 왕도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그때는 왕이 일단 왕의 없이는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은 그때는 예를 들면 권문세족이나 이런 데 음서제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패가 이루어지고 분경이라고 해서 인사청탁 이런 거 다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과거 제도로 진짜 제대로 된 신하와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희도 대통령이 어떻게 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대통령 행정통수권자로서 그분과 우리 국회의원 내지는 또 관료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은혜 부대변인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선거 때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선거 위주로 저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은혜 부소장님은 어떠세요? 방금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국회나 정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분 중에 직접 만나 뵀는데, 괜찮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언급하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정치 하시는 분들 다 비슷비슷하고, 존경할 분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사실 존경할 점을 찾으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런 역량이 제대로 그러니까 당을 통해서 또한 국회를 통해서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들은 많은데 예전에 김원기 전 의장님을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인턴할 때
근데 이제 그분이 한 6선 정도를 하셨는데, 와. 이제 그분이 이제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이제 나오시면서 그 느끼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배운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6번 정도를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한 번도 같은 당명을 들고 하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이름이 계속 바뀐 거죠. 대통합민주당. 예,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합민주당. 그때 그건 새누리당도 뭐 계속 당 이름은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대통령이 잘 돼도 대통령이고 무조건 못 돼도 대통령.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지만 그 주어진 권력이 대통령에게도 불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대통령 탓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대통령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마지막에 퇴임하실 때 본인의 당적을 가지고 퇴임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퇴임하실 때쯤에 되면은 탈당을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서 그 나머지 그 당원들이나 뭐 의원들이 새로이 당을 만들어서 또 다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권력 구조의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분은 직접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해도 그 구조 자체가 약간 권력의 그 배분이 이번에 그 안철수 신당이 잘 돼야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는 문제 제기하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적대적 동지자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청년 얘기를 하실 때 정대 대변인께서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적대적 동지자 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가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 적대적 동지자 관계다.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거의 하는 거야. 그럼 니네 아니면 우리잖아. 결국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안철수 신당을 굉장히 그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견제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당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데 보수도 열한 보수가 있을 것이고 온건이 있을 것이고 뭐 중도가 있을 것이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 거의 주고받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이번에 성공을 거둬서 이걸 시작으로 초석이 돼서 여러 정당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 정당이 또 연합체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창출을 해야 그 안에서 또 내부적인 얘기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선거 구조 개편도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선거 구제 하에서는 다수당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세력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를 해야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 연합이 되는 거고 유럽 정당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 때도 결선 투표제가 돼야지만이 그 전에 사전에 후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정말 국민들의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랑스처럼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점점 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오늘 뭐 상향식 공천, 뭐 저희 새누리당 잠정적으로 그 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오케이. 아무튼 우리 주제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얘기로 가지치기가 뭐 두 분께서 워낙 열심히 토론에 임해주셔서 되고 있지만 청년 정치가 주제이니만큼 뭐 청년 정치 문제로 조금 돌아와서 어떠세요? 그 새누리당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조직이나 움직임들, 뭐 당의 어르신들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뭐, 그 상대적으로 느끼기 나름인데, 조은혜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민주당은 어때요? 근데 정말 궁금해요. 이런 거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당에 그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건지,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은 여러 개 있는데, 뭐 지금은 제가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전만 해도 미래세대위원회가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어디 가서 홍보 활동하고, 뭐 저희끼리 또, 정책 토론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그런 거 할 때 이동학 다준다 연구소 소장님도 모셔서 같이 저랑 또 토론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청년분들의 뭐
의견이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나요? 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솔직히 말하면요. 안 되죠. 빵 터지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귀 기울이는 게 이준석 위원이나 손수조 위원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좀 창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황우여 대표님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전달은 굉장히 해서 또 피드백이 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창구가 이제 저는 이러면 민주당도 창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창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근데 그런 시스템적이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죠. 거기서 청년정책연구소도 이제 만들었고.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재영 청년위원장 께서도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 활동을 제가 아까 요거 있죠.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아직 많이 관여는 못하고 계신. 네. 다시 기회가 오겠죠. 뭐.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분들이랑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단 경험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물적 자원도 없고, 사실 뭐 시간도 뭐 각자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시간도 많이 없고.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직업으로 정치가. 그쵸. 예, 저희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하기가 그러니까 농담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빚만 정치하면서 돈 벌려면 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당직자가 되든지, 사실 이거 아니면요, 맞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랑 그리고 생활이랑 정치후원금도 막아놨잖아요. 예, 그런 제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국회의원만 보장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선거가 이제 있어야, 목마할 수 있기 요즘 때문에. 출판 기념회 많지 않습니까? 네. 저도 막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뭐 이제 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출마 이제 지방선거 예정하시는 분들은 출판 기념회를 해서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창구는 아닌데. 그렇죠. 그게 영수증도 안 나오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되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워낙에. 그 당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당대표가 바뀌게 되면 그 조직들이 다 개편이 새로 싹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근데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만든 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영향력이 많이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어때요?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당내, 그러니까 연구원 안에서는 지금 뭐 청년 관련된 조직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당 안에, 그러니까 당대표가 있는 당 조직 기구 안에 청년위원회와 뭐 대학생위원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새누리당이 좀 그랬던 괜찮은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슈 파이팅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냐면 그 이제 손수조나 이준석이 이제 나온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 슈스케보다 훨씬 저희가 봤을 때는 이득이 컸거든요. 예. 확실히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슈 파이팅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이 당 문제보다는 저희 청년들이 이슈 파이팅을 해야 청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안 됐잖아. 아니 반값 등록금으로 이제 캠페인? 느끼게끔 이제 되고하고 있죠. 17년까지 이제 경감률까지 따져가지고 하면 뭐 실질적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꾸 말고 잡으니까 또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의 문제를 자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와닿는 것처럼 뭐 안녕들 하십니까처럼 해야 뭐가 나와야 이제 당에서 신경 쓰는 거죠. 니네 뭐가 필요하니 뭐. 어떻게 하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니들이 필요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정치를 제가 샤프하게 얘기하면 300명입니다. 진짜 중앙 국회의원만 따지면 300명이죠. 이 300명 안에 뭐 계층 내지는 뭐 모든 사회적 분야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 청년이 차지하는 그게 얼마나 될까?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 몫을 누가 당에서 야 우리 이거 니네 청년 목소리 이만큼 있어 가져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꾸 난리를 쳐야 내지는 자꾸 불만이 생겨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사회 이슈를 먹을 정도로 잠식할 정도로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만의 더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 청년이라는 게 뭐 단순히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리더십을 스스로 이렇게 키워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그러면은 어때요? 사실 두 분은 지금 이제 젊은 청년으로서 민주당, 새누리당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주변에 뭐 아까 최기수님께서도 새누리당 가겠다고 했을 때 말린 친구들도 많았고 뭐 야 거기 왜 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 그리고 이제 정은혜님 같은 친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말린 사람이 더 많았다며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 정은혜님 같은 경우도 또래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정은혜님처럼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좀 없고 뭐 이렇게 국회나 정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외롭긴 해요. 그쵸? 그리고 특히 정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많아요. 없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손수조 씨와도 더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게 여성 정치인이 막 욕하고 없어서 그러잖아요. 좀 싫어하시는 분은 왜 둘이 친하게 지내냐.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요? 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오히려 어른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는 게 보기 좋다. 다시 선거가 오면은, 다시 선거가 오면 또, 아마 싫어하시겠죠. 선거는 선거니까. 근데 이제 제 또래들 친구들 만나보면, 보통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보통 얘기를 하다 보면 화제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나 육아나 아니면 뭐 취업하는 거. 근데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세계에 있지만, 근데 뭐 여자 친구들끼리는 뭐 얘기하는 게 주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얘기하죠. 화장품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그럼 뭐 대리당 같은 건 없는데. 경도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그대 보고 외계인 보고 있는데. 그래서 괜찮아요 정도전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정치하는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도 좀 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은 그런데 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질문이 되고 답이 됐는데. 그런데 사실 느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정치라는 분야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 그건 확실히 두 분이 알고 계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다고 자리가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단순히 자리가 없어서 그럴까?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왜 자리라고 느껴질 수밖에, 규결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후원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면서 젊은 사람이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이 집에 엄청 많아서, 대신 개인적인 뭐 후원자가 있어서, 하면 몰라도, 하면 그렇게 해도 힘들 텐데. 그래서 사실 정치 낭인이라든지 뭐 이런 말이 있는 게 정치 인여.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실 제 또래 특히 남자 친구들 특보 같은 있잖아요. 경우는 우리 하는 말 중에 특보. 특별한 보직이 없는 사람. 정치계에서 그게 특보라며.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야인.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이제 정치하려고 같이 참여를 하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한 20대 후반쯤 되면은 이제 다들 각자 이제 본업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취직을 한다든지 진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 나중에 나는 정치 너무 하고 싶은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때 되면 또 상황은 또 바뀌거든요. 이게 정치라는 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는 그런 게 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년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청년 정치인은 나와야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 거는 맞잖아요. 왜 청년들이 왜 우리가 정치에 계속 이렇게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은혜? 정치의 생명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에 있어서도 존속하고 생명할 수 있는 거, 이어갈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386 선배들이 지금 뭐 농담으로 586 됐다, 486, 586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뭔 컴퓨터도 아니고 586이 되셨는데 그 밑에 그들의 뭐 가치나 사상이나 아니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청년들에도 한 건데, 그러니까 그게 당의 연속성,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거 자체는 대한민국의 연속성, 지속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사회 구조 또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50대 이후는 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저희 30대들 중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중간이 비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치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뭐 누가 영입이 돼가지고 반짝해가지고 정치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그 막스 웨버가 말한 직업으로서의 정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정말 뭐 하루아침에 내가 변호사 하다가 뭐 한 달 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인 그거죠. 교과서가 정치에 입문하는 그동안 많이 교과서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어른들은 벌써 또 다 판검사 출신에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저는 직업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나올 수 있었던 맞습니다. 것도 20대 때부터 당내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에 뭐 이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정말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근데 저희
그런 선진국에서도 그런 게 힘든데 저희 나라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저는 뭐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제 골고루 20, 30대들이 대면초 이렇게 할 수 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청년의 문제를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최 교수님 오늘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우리 게시판도 우리 최 교수님 덕분에 안 보려고요. 안 보려고 약간 상처받았어 지금. 나 상처 많이 받는데. 약간 마음 약해요. 마음 약한데. 저도 사실 그 새누리당 쪽에 계신 분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건 처음인데 뭐 많은 우리 또 청취자 조합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뭐 새누리당 부른다고 해서 공정방송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또 말씀들도 있었어요. 우리 국민TV가 범야권 안에서도 이 섭외 폭이 조금 좁다 보니까 여러 목소리, 다양한 뭐 정파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뭐 민주당 뭐 이제 정의당 만나는 것처럼 새누리당 젊은 분들도 한번 만나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렇게 점점 이해 폭을 좁혀보고 뭐 그렇게 하에 나가는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또 우리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게시판에서 막 분노의 폭투를 하고 계신 너무 우리 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생각해. 저도 상대 당 너무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부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욕이나 내지는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욕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요. 그러니까 욕이나 내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싫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따로 만나면 정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친구예요. 맞아요. 친구예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최 교수님 그리고 우리 민주당 그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 맡고 계신 정은혜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스튜디오가 확 달아올랐어요. 이대로 밤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메인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숫자. 오늘 생각해보는 숫자는 19입니다. 어젯밤에 일어났던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로 숨진 10명 중 대부분이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19살 새내기들이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힘든 고3 생활 마치고 이제 대학생으로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19살의 새내기들. 그 마음에 품었던 희망과 설렘, 그걸 생각하면 어제의 사고가 너무 뼈아픕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시랜드 참사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로 학생들이 많이 묻게 되는 리조트 시설의 안전 문제가 종종 지적되어 왔었죠. 하지만 어제 무너진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대형 시설의 안전 설비 수준은 여전히 수준 이하인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폭설의 하중 때문에 지붕이 무너졌다는데 아니 눈이 많이 와서 무너질 것 같은 건물 그런 건 아예 안 짓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다 키운 자식 잃고 오열하는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 대체 어떤 말로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소식에는 명복을 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만한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로 지금의 비극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에게 인간이 아닌 하늘만이 베풀 수 있는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